자,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 비서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민간에 있다 공무원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신세계죠. 아, 그래요? 일단 이제 복장부터 네. 딱 보시면 타이 메고 정장이고 제가 결혼식 때도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복장부터 시작해서 예. 뭐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또 일 자체는 또 굉장히 의미도 있고 그렇죠. 재밌습니다. 네. 장단이 있죠. 그렇군요. 예. 예, 실제로 장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고 영향력 네.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거고요. 예.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해요? 예, 반바지에 예. 슬리퍼가 안 된다. 예. 뭐 이런 거. 그런 거 건의하면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그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노동강도 세죠, 민간보다. 센지는 잘 모르겠는 게 제가 회사에 있을 때랑 업무량 자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문제는 그 어떤 영향력. 예. 제가 잘못 결정했을 때 혹은 제대로 결정했을 때 그런 예. 차이는 있죠. 자, 원래 모시고 여쭤보고 싶었던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있는데 그거 네. 말고 지금 사고가 있으니까요. 네네. 지금 뭐 디지털 정보라더니 이렇게 예. 이렇게 쉽게 불 한 번 난 거 가지고 이렇게 어렵냐 뭐 이런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이 장애라거나 예. 어떤 재난이라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대응책이 미리 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예. 텐데 2023년이죠. 그때 전체 국가 전산망이 고장 났을 때 어떤 대응책을 세워놓긴 했지만 제대로 실행이 되질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라라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고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이중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서비스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말뿐만 아니고 쌍둥이 기능이랄까요?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번엔 이제? 이제는 제대로 되게 만들어 나가야죠. 이제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이제. 네, 물론입니다. 여러 번 실수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유엔총회가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네. AI 뭡니까? 다녀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AI에 대한 유엔총회 어떤 우리 입장하고. 네, 실제 이번 유엔 총회 전체의 큰 주제가 AI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어떤 AI가 불러온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모두를 위한 AI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런 AI가 전체 모든 어떤 그 국민들을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 건 물론이고 뭐 전 세계 기준으로도 AI 기본 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전 세계에 많이 함께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의 어떤 미래. 네. 이 AI 관련해서 낙관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워낙 영향력이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산업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워낙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 보니까 잘 할 수 있냐 없냐보다는 잘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일단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 특정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아래로는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뭐 데이터 센터, 반도체 그리고 AI 만드는 기술 그리고 활용하는 부분까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일단 미국, 중국이 앞서 나간 거는 맞지만 그래도 3강에는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강에 들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일단 가야 되고요. 또 실제로 AI 기술 관점에서 또 최근에 아티피셜 어널리시스 인텔리전스 인덱스라고 하는 글로벌에서 좀 인공지능 역량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미국, 중국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만 또 한국이 거기서 이제 3위 정도 하는 지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습니까? 또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제조를 포함한 산업에 AI를 활용하고 적용해 나간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AI를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뭐 이 어떤 국가의 명운을 걸고 거의 패권 전쟁을 벌이다시피 지금 AI에 지금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큰 나라들하고 경쟁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어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규모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실제로 투입하는 자본의 크기라든가 여러 시장의 크기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거는 이 미국,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기본적인 자체적인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데이터 센터, 기술 그리고 활용하는 능력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하고요.
예. 또 이런 어떤 우리의 역량을 우리나라뿐만 예. 아니라 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싱가포르나 여러 나라들, 뭐 캐나다나 예.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잘 협력을 해서 사실 이런 연대 개념으로 예. 미국, 중국과 함께 경쟁을 한다면 충분히 또 우리의 영향력을 떨칠 수 있겠죠. 그 연대 센터 역할을 하겠다 맞습니다.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AI, 우리가 또 연대한 AI는 미국과 중국 거와는 뭐가 다른 건가요? 사실 기술력으로 예. 보자면 미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예. 중국이 또 그만큼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연대를 통한 AI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그냥 미국의 전체 풀스택 AI라고 예. 얘기를 하죠. 그냥 써라라고 얘기를 예. 하고 있고요. 중국도 비슷하긴 한데 중국의 어떤 가치관에 점철된 인공지능을 예. 널리 퍼뜨리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기술 종속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무서운 거예요. 예. 무섭죠.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연대 같은 경우는 기술 종속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 전체 생태계를 예. 함께 개발하고 함께 투자하고 네.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의미죠. 네. 완전 파트너십이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속에 대한 우려를 좀 덜면서 예. 이 두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한국 정도면 우리를 이렇게 종속시키진 네. 않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AI의 성격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추구하는 거랑 성격이나 어떤 방향도 다릅니까? 실제로 미국과 네. 중국은 조금 헤게모니즘이라고 얘기하죠. 패권주의에 가깝지만 우리는 이제 상호 공생 혹은 공동 성장 예. 이런 것이 기본 철학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예. 이런 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요. 블랙록이요. 네. 우리랑 MOU 체계 우리한테 뭘 얻고 싶어 하는 건가요, 거기는? 블랙락 같은 경우가 최근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뭐 일경 7천조 원을 예, 운영하는 그 세계 최대 자산 예. 운용사죠. 여기가 작년 10월에 GIP라고 하는 뭐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예.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 투자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인프라, 예. 특히 인공지능 인프라나 예. 신재생 에너지 예. 인프라 이런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주목을 한 것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죠. 예. 한국의 인공지능 전략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어떤 AI 에너지 전환 전략에 대해서 예.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투자 방향성과 굉장히 얼라인이 잘 된다고 생각을 예. 하는 거고 그 잠재력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의 수도가 인공지능 수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부분인가요? 그 가장 평가한 건.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예. 미국, 중국을 빼고 나면 특이하게도 가장 아래 다. 에너지부터 반도체, 데이터 예. 센터, 기술 그리고 산업까지 다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최근의 어떤 정부의 전략이 예.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어떤 그 에너지 전환을 활용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인프라 부분입니다. 예. 이것이 블랙락이 추구하는 투자 방향과 딱 일치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자체의 영향을 봤을 때 한국의 내부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예. 아시아 태평양 전체 시장의 허브가 된다고 하면 예.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AI 주권. 네. 그것도 연결돼 있는 그대로 연결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AI 주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예. 뭐 한국을 정말 잘 이해하는 모델을 확보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예. 있는데 사실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고요. 예. AI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을 만들고 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예. 그게 되려면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기술,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예.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좀 부족한 거는 해외랑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스스로의 제어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인공지능 중에서 네. 특히 딥러닝이라고 네. 하는 데이터 중심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에서 살짝 뒤쳐졌던 부분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라가 디지털화가 조금 네, 늦은 부분이 예, 있기 예. 때문에 아직도 데이터 부담스죠? 축적이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뒤처지고 예. 있는데요. 2022년으로 기억하는데 디지털청을 만들면서 각성을 사실 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따라와서 네. 이제는 별 격차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예. 일본은 우리의 연대 대상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원래부터 미국이랑 좀 네. 친하게 지내는 것들이 예. 있긴 한데 제가 디지털 차관을 만났을 때 네. 오픈 AI 협력하는 거 좋긴 한데 자기들도 종속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우리의 연대를 할 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대 대상이 될 수 있겠군요. 네,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이 AI 시대에서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의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또 다른 부분은요. 네. 이 AI가 가져올 어떤 세계의 변화. 네. 이거는 뭐 미국, 중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일 텐데요. 다 똑같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파라다이스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어떤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예. 지금까지 생성형 AI가 나온 이유를 예. 보면은 생산성 혁신은 여러 분야에서 검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생산성 혁신이 불러올 긍정적인 측면도 예. 있지만 또 반대급부란 게 존재를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보통 고용이 많이 늘지 않는 네. 상태에서의 생산성 혁신이 일어났을 때 예. 일자리 문제라거나 혹은 이 AI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이 예. 악의를 갖고 만들었을 예. 때 뭐 딥페이크 이런 예. 문제들도 있을 거고요. 좀 더 많이 나아가면 예. 인공지능이 혹시나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을까 예. 하는 어떤 그 두려움 이런 예. 것들도 있긴 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유엔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예.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고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어서 활용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안보리에 참석한 많은 국가 정상들도 동일한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게 보시면 말은 되죠. 쉬운데요. 말은 쉬운데 서로 생존을 위해서 막 서로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드는 입장에서 네. 그 통제 가능할까요? 그런 걱정들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약간 국제적인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고요. 물론 그걸 어떤 EU처럼 강력한 법제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제보다는 민간 자율에 좀 더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성장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전 장치를 만들지 않고서는 예. 그 자체가 기업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당장 최근에 오픈 AI 챗GPT를 쓰다가 예. 청소년이 이렇게 자살한 사건이 생겼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스로 예. 좀 이렇게 안전 장치를 만드는 이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죠. 아, 기업의 입장에서도 완전히 어떤 달려가기보다는 네네.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기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군요. 네. 예. 그런데 걱정이자 기대지만요. 범용 AI. 네네. 이게 또 나오면 완전히 세상이 또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범용 AI는 개념은 뭔가요? 이 AGI라고 네. 하죠. Artificial General 네. Intelligence.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다양한 정의를 갖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약간 이게 교통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뭡니까? 예. 오픈 AI가 정의한 이 정의를 많이 사용을 네.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예. 가진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는 걸 AGI 5단계 중에 4단계 정도로 예. 보고 있고요. 예. 지금은 3단계 정도에 와 있다고 예. 얘기를 합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예.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이게 3단계 정도로 예. 보여요. 5단계는 사람 하나가 아니라 조직이 하는 예.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예. 이 정도쯤 되면 이걸 AGI로 예. 정의를 하면은 길면 5년, 짧으면 3년 정도면 5단계를 정의하면요. 네. 예. 5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초적 아까 저도 어떤 자료를 좀 봤더니 기초적인 어떤 화이트 칼라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단계. 네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3단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3단계보다 4단계 4단계쯤 되나요? 기초는 3단계쯤 되겠죠. 아, 그게 기초는. 언제쯤인가요, 그러면? 이미 생각해 보면은 예. 우리 주니어들 예. 신입 사원들이 하는 뭐 인터넷에서 자료 예. 조사해서 뭐 요약 정리해 가지고 예. 보고서 만들고 하는 거는 딥 리서치가 굉장히 예. 잘하거든요. 수십 이미. 페이지짜리 예. 보고서 그런 것들은 이미 상당히 자동화가 되어 있고 예. 그것보다 뭔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일을 해야 나가야 되는 것들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예.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아까 5단계 말씀하신 것도 몇 년이면 가능하다면. 그래서 예. 5단계에 말씀을 드렸던 예. 게 짧으면 3년, 길면 5년이라고 예. 보는 건 이게 이 AI 업계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추세로 봤을 때 3년에서 5년 정도가 물론 모든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예.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조직이 하는 역할들을 자동화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AI들이 충분히 많이 나오기 시작할 나올 거다라고 것이다.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걱정은 말입니다. 아까 딥페이크나 뭐 어떤 네. 이런 뭐 AI가 통제를 벗어난다거나 이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상황, 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버리는 상황.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의 노동력은 필요가 없어지니까. 근데 예. 기본 월급 주고요. 예. 이런 세상도 금방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 AGI가 예. 등장한다고 꼭 그렇게 갈 거냐에 대해서는 예.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예. 있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사람의 업무 중에 한 7, 80%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30% 정도는 되어야 그게 사람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수준이 예. 된다는 게 예.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결국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게 될 텐데 예. 물론 일부 직업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완전 대체될 수도 있죠. 예. 하지만 많은 직업들은 직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 과업들을 진행을 예. 하는 걸 텐데 어떤 과업은 자동화를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과업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이냐, 즉 예. 일하는 방식이 변하게 예. 될 거고요. 예. 그걸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근데 생각을 하는 많은 거죠. 사람들 걱정은 네. 그걸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기회를 얻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좀 어떤 중위권에 있거나 중하위권에 있거나 중상까지도요. 네, 네. 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 범용 AI가 네. 특히나 로봇 기술하고 결합했을 때 인간의 노동력이 과연 필요 없는 세상이 금방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 보고 그래요? 있는 예.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술이 왔을 때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일,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네. 일이다 보니까 중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게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중요하지 않았던 일들이 예. 오히려 그 중요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새롭게 문제를 발굴하거나 예. 혹은 완전히 새롭게 어떤 문제 풀이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나 네. 그러면서 창의력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예. 거죠. 또 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예. 대한 고민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죠. 예. 지금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네. 로봇 시대에 어떤 능력을 가져야 예. 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국가도 그리고 예. 학교도 챙겨서 사람들이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걸 변화에 따라오도록 그 인센티브 형태가 됐든 제도가 됐든 예. 이게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준비를 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시간이 너무 짧은데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유, 이게 굉장히 빨리 가네요, 시간이. 학부모들한테 네. AI 시대 교육은 어때야 된다고 한 30초도 안 네. 남았습니다. 예.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아이들의 역량이 예. 뭘지는 지금 다시 저희 정부에서 예. 새롭게 정리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은 인공지능을 아이들이 좀 써보면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면 부모님이 함께 같이 쓰는 게 중요하고 예. 그걸 가르치려면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예, 되잖아요. 그래요. 부모님들도 열심히 써보면서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 예. 있고 한 번 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다 예. 있으니까 많이 써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아이 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